준비한 얘기를 못 해가지고 베베 지금 저번 주에 준비한 얘기 그대로 하나요? 아, 해야죠. 그럼 베베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. 우선 일단 두 분께 이거부터 여쭙고 싶어요. 두 분한테 가장 친밀한 사람이 있다면 누군가요? 그래도 뭐 부모님? 가족 아닐까요? 여자친구 정도? 여자친구한테 모든 걸 다 보여줄 수 있어요? 모든 걸 다? 네. 모든 걸 다 믿어줄 수 있어요? 모든 걸 다 믿을 수 있냐? 네. 보여줄 수도 있고 믿어줄 수도 있어요? 다 믿을 수 있지 않을까? 갱갱은요? 저는 다 보여줄 수도 없을 것 같고 믿지도 못할 것 같은데. 어머니도요? 네. 어머니가 어떤 잘못을 저지른 것 같은데 네. 자기가 절대 잘못을 안 저질렀대요. 의심이 갈 것 같은데요. 아, 의심이 가요? 네. 이 드라마는 딱 이런 관계들을 가지고 네. 얘기를 하는 드라마인데,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, 아, 이거 MBC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. 네. 네. 오늘 녹화일 기준으로 9화까지 올라왔습니다. 총 10부작이고 아, 마지막 이번 주- 화만 남기고 있네요. 네, 이번 주 금요일 날 마지막 화가 나와요. 넷플릭스에도 있더라고요. 네, 이게 넷플릭스, 오. 쿠팡 플레이 또 어딨죠? 막. 웨이브에도 있을 것 같은데. 근데 제가 이거 소개를 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,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스포가 돼가지고 근데 이건 스포를 하면 재미가 없거든요. 최대한 좀 돌려서. 돌려서. 하지 마세요 그럼 소개. 소개를 하지 말까요?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냥 소개 안 하고 싶어요? 네, 이거 재밌다, 봐라. 네, 봐라, 이 정도로 말하고 싶어요. 어. 그러니까 그 보다 보면은 이제 이런 뭐 약간 반전, 스릴러 이런 장르를 우리는 충분히 많이 접했잖아요. 그쵸. 그 충분히 예측이 갈 만한 상황인데 그 예측을 다. 한번 꽈요. 근데 그것도 우리가 예측할 만하잖아요. 네, 그쵸. 그것도 한 번 더 꽈요. 어. 그래서 진짜 재밌어요. 약간 통수의 통수 이런 느낌으로. 통수의 통수라기보다는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지? 아. 우리는 누구를 의심해야 되지? 음. 어떤 게 진짜지? 계속 이런 의문을 시청자로 하여금 갖게 만들어요. 오. 근데 이런 거 볼 때 막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. 그쵸. 막 머리 써야 되고. 근데 그런 게 잘 안 느낌은 느껴져요. 또 아니고. 네. 그냥 너무 재밌게 보고. 네, 너무 재밌게 몰입력도 있고 흡입력이 있어가지고. 아무튼 이 드라마는 이제 한석규 배우가 나오는데 배역 이름이 장태수예요. 네. 네. 이 장태수는 프로파일러입니다. 모든 걸 딱 보면은 약간 셜록 홈즈처럼 좀 파악이 네, 되는. 파악을 한 번에 싹싹싹싹 다 해요.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사람 옷에 어떤 뭐 털 같은 게 묻어 있는 걸 보고 또 조카 있구나, 이런 식으로 막 추측을 진짜 하기도 하고. 홈즈처럼. 셜록 홈즈처럼. 네. 네, 근데 막 셜록 홈즈 느낌이 나는 건 아니고 근데 네. 그냥 되게 뛰어난 프로파일러. 어. 네, 이 정도 느낌으로 나오고, 이분한테 딸이 있습니다. 장하빈이라고. 고2고요. 근데 이 딸도 아버지를 닮아서 굉장히 영민해요. 영특하고. 모든 상황을 딱 보자마자 한눈에 자기가 어떤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고 어떤 정보가 나한테 오고 이런 거를 다 그 순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. 아버지를 닮아서. 우선 이 드라마를 관통하는 큰 사건이 3개가 나옵니다. 네네. 그러니까 총 3명이 죽어요. 백골의 시체가 발견되면서 시작을 해요. 두 번째도 이제 1화 때 나오는데 그 어떤 가출한 이제 청소년이었던 것 같아요. 네네. 또 그 사람이 이제 처음에 시체가 안 나오고 그 혈흔만 한 2리터 정도 되는 혈흔만 이제 웅덩이처럼 이렇게 돼 있는 살인 현장이 나와요. 이게 두 번째 사건이고, 마지막 세 번째 사건은 이거 스폰데, 이것도 또 등장 인물 중에 한 명이 또 죽습니다. 네네. 근데 이 세 사건에 그 장태수, 한석규 배우님, 네네. 장태수의 딸 장하빈, 장하빈이 다 연루가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장하빈은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네네. 그래서 장태수는 처음에는 장하빈을 의심을 해요, 자기 딸을. 근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게, 원래는 남동생이 있었어요, 장하빈에게. 그러니까 장태수에게는 딸과 아들이 있었던 거죠. 근데 어느 날 그냥 단란하게 가족끼리 피크닉을 갔는데 이제 아들과 딸이 그 술래잡기 놀이를 해요. 이제 아들이 이제 손수건으로 눈을 가리고, 근데 아들이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이 됩니다. 네, 그 공원 근처 야산에서. 네네. 근데 딸은 양손에 피를 가득 묻히고 있는 채로 또 발견이 돼요. 그리고 또 아들이 이제 술래잡기 할 때 썼던 그 손수건 있잖아요. 네. 이 손수건도 누군가 의도적으로 땅에 파묻어 놓은 게 발견이 돼요. 그래서 그 정황상 장하빈이 자신의 남동생을 죽였다. 이렇게 이제 장태수는 또 뛰어난 프로파일러잖아요. 그쵸.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. 그때가 장하빈과 장하빈의 남동생이
초등학교 입학 전? 한 이쯤이거든요. 네네. 근데 그런 의심 때문에 장태수가 이혼을 하게 돼요. 왜냐? 그 와이프분은 자신의 남편이 자기 딸을 이렇게 의심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딸을 키울 수가 없다. 근데 이 와이프분도 그 장하빈이 남들과 다르다는 거는 알고 있어요. 약간의 사이코패스적인 기질을 보이고 있거든요. 네. 그거를 이제 그 와이프분도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와이프분이 자살을 합니다. 그래서 이 드라마는 메인으로 되는 그 갈등이 아버지와 딸 서로 의심하는 관계. 그러니까 서로는 아니죠. 아버지가 딸을 의심하는 상황. 근데 이게 또 계속 이 미묘하게 바뀝니다. 어떻게? 아버지가 딸을 의심하다가 네. 믿어요. 또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. 근데 또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나와요. 이게 되게 메인이 되는 그런 갈등 구조고, 또 이렇게 대립적인 갈등 구조가 이 드라마에 되게 잘 표현이 되어 있어요. 저 스포가 안 되는 선에서 설명을 드리자면은, 이게 개인적으로 믿음, 신뢰 이런 관계에서 오는 그 무엇이 진실인지 파헤치는 그런 게 메인 구조라고 했잖아요. 네네. 그 장태수에게는 부하직원이라고 해야 되나요? 부사수가 2명이 있습니다. 네네. 네. 그 한 명은 장태수를 굉장히 존경했던 사람이었어요. 그래서 그 장태수가 어떤 칼럼에다가 기고한 글을 보고 장태수 밑에서 일을 같이 하고 싶어서 일부러 지원을 해서 면접을 보고 들어온 거기도 하고. 근데 이 사람이 장태수가 딸의 어떤 범행 가능성이 있는 그런 뭐 증거들을 음닉했다, 이런 정황을 포착을 하고 장태수를 막 의심하기 시작해요. 네. 관계성들이 존경하는 관계에서 오는 그러니까요. 네, 의심. 또 다른 인물들도 나와요. 그 메인이 되는 사건이 3개가 있다고 했잖아요. 네네. 이 사건에 또 연루된 사람들이 많거든요. 또 한 사람의 죽음에 관해서 어떤 남자가 있어요. 네. 이 남자한테는 또 아들이 있는 여자친구가 있어요. 이 남자의 아들은 아닙니다. 근데 이 남자는 여자를 엄청 믿어요. 근데 또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생겨요. 근데 이 남자는 의심을 안 하려고 합니다. 근데 나중에 들어서는 이제 그 의심을 하는 장면이 딱 나오긴 하는데, 나는 진짜 이 사람을 못 믿겠어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습니다. 그래서 가족처럼 끈끈한 관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연인 사이에 있는 그 유대감을 바탕으로 되게 믿는, 의심하지 않고 믿는 그런 관계도 나오고요. 그리고 이 남자한테는 아버지도 있어요. 이 아버지는 전과자예요. 근데 이 아버지는 그 자신의 아들이 누군가를 또 죽인 것 같은 그런 정황이 나오는데 아들을 끝까지 믿어줍니다. 네. 자신의 아들이 죽였을 리 없다고. 이게 또 장태수와 장태수 딸과는 이제 반대인 지점인 거죠. 그러니까 이 드라마가 여러 사건들이 나오는데 그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그 믿음에 대한 다양한 관계성을 보여주는 거죠. 그렇죠. 예를 들어서 딸인데도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거나 아니면 내가 존경하는 인물인데도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관계들을 펼쳐놨네요. 이렇게. 네. 관계들을 엄청 펼쳐놨는데 되게 세밀하게 잘 짰어요. 이 관계들을. 이 캐릭터들도 되게 대립적인 캐릭터를 좀 재밌게 뽑았어요. 장태수한테 부사수가 2명 있다 했잖아요. 네네. 한 명은 완전 T예요. 한 명은 또 완전 F고. 이게 엄청 선명하게 잘 보여요. 이 캐릭터성이. 좀 선명하게 캐릭터성들도 잘 잡았다.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. 제 캐릭터들을 입체적으로도 잘 그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장태수가 딸을 믿으려고 하는 시도, 또 의심을 하는 그런 지점들, 이런 것들을 되게 입체적으로 잘 그려놓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저는 이제 촬영 기법 같은 걸 잘 모르지만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도 이건 되게 신경 써서 찍었다, 이렇게 느껴지는 장면들이 많았어요. 뭐 예를 들어서 뭐 장하빈과 장태수가 대화하는 씬, 빈 테이블을 두고 서로 단절돼 있는 그런 모습을 연상할 수 있게끔 보여주는 장면이나, 아니면 또 장하빈을 좋아하는 남자애가 나와요. 이 남자애가 장하빈에게 되게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그냥 모든 말이든 다 믿거든요. 근데 이 둘이 대화하는 장면을 되게 교묘하게 찍었어요. 마치 그 남자애가 장하빈한테 갇혀있는 듯한 네, 인상을 주는 그런 장면도 그 표현을 잘 했고, 그렇게 되게 그 주변 사물들을 이용해서 철창 같은 이미지를 잘 구현을 하더라고요. 네, 화면에서. 이런 것도 신경 쓰면서 보시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. 장면적으로도 되게 좀 연출이 가미된 그런 하나하나 부분인가요? 신경을 엄청 썼어요. 모르는 사람이 봐도. 네, 그래서 이거는 풀로 봐야 돼요, 드라마를. 네. 의미 없이 소모되는 장면이 없다.
일종의 추리물이잖아요. 그렇죠. 이런 것들이 또 재밌어요. 근데 이게 또 보면서 재밌었던 게 처음에는 그 백골 시체가 나왔다 했잖아요. 누가 죽였을까? 또 피만 남은 웅덩이를 보고는 어떻게 죽였을까? 이런 쪽으로 막 추리를 하게 되거든요. 네. 근데 회차를 거듭할수록 그 살해 수법이나 살해 의도나 이런 것보다는 그 인물들이 서로를 막 믿고 의심하고 이런 쪽으로 확 몰입이 되어요. 뭔가 나라면은 내 딸이 이렇게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이걸 믿을 수 있을까? 뭐 나라도 의심할까? 뭐 이런 네. 쪽으로 몰입이 되게 되는 네. 작품인가봐요. 네, 이 드라마가 자연스럽게 그 몰입의 방향을 잘 잡아주더라고요. 네, 처음 볼 때는 되게 그냥 궁금했어요. 와, 저 피만 남은 살해 현장 이건 뭘까? 도대체 어떻게 죽였을까? 궁금해. 이러다가 나중에는 이게 안 궁금해요. 네, 저는 또 글을 쓰는 사람 입장으로서 글을 쓸 때도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. 아니면은 오늘 좀 스포일러를 최대한 안 하려고 노력을 했잖아요. 네. 결말이 나오면은 한번 시원하게 한번 풀어줘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. 아니요, 풀고 싶진 않고요. 그냥 다들 보셨으면 좋겠어요. 알겠습니다. 네. 제가 이걸 뭐 풀어서 재밌으시겠습니까? 직접 봐야 재밌죠. 근데 뭐 이걸 보신 분들도 또 뭔가 얘기를 나누고 싶을 수 있잖아요. 전 그분들의 얘기를 듣고 싶어요. 제 오히려 말하기보단. 그렇습니다. 궁금하네요. 보세요, 제발. 대답. 저요? 네. 시간이 나면 볼게요. 근데 이런 작품들이 또 무서워. 한 번 보면 끝까지 볼 수밖에 없거든. 맞아. 봐야죠. 그냥 하루 투자하세요. 전 그래서 금요일 지나고 보려고요. 네. 다 한 번에 다 봐야 돼. 맞아. 결말까지 나오고 한 번에 네. 쭉 달려야 돼. 금요일 아침부터 보세요. 그러면 딱 맞게 보겠네요. 네. 좋습니다. 그럼 최종화가 네. 공개되는 것까지 딱 맞춰서 꿀팁인데 이것도? 그렇습니다.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에 대한 얘기 여기까지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. 다음은 제가 소개해 드릴까요? 저는